자, 아니 한 분이 안 오셨어요. 한 분이 지각하셨나요 지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목소리 나가죠? 예. 저는 맞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먼저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아하.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감투 뭐 써야 되는데 진심. 최진봉 교수님이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말을 하지. 지각을 뭘 지각을 이 사람 지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각은 아니고 네. 지 정도. 지각은 아닙니다. 가까지는 안 갔다. 어처구니가 없네. 가까진 안 갔다. 가까스로 세이프입니다. 사람들이 세이프. 세이프라니. 네. 세이프. 예, 세이프 목소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는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많이들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기다리고 저희 있어요, 얼굴을? 많은 분들이 현기증 나서 지금 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봉규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현기증을 느끼고 계세요. 복라인과 거짓말을 종라인을 퍼뜨리고. 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자,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봉규 오늘도 힘차게 이쪽으로. 출발해 봅니다. 네, 예. 왜 아이, 교수님 자, 박수를 안 오늘 치시나요? 박수 주시네요. 뭔 박수를 쳐요? 함께 박수 치면서 예. 시작을 해야죠. 기다렸습니다. 오늘 기다렸습니다, 박봉규. 교수님. 제일 늦게 이거 앉으시고. 다 없어지고 우리 둘이 이거 한 번 하잖아요. 예. 한 번. 신인규. 저 조금 요즘 많이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밤에 나오시래요. 밤에. 밤에 나와요. 나오시죠. 밤에 나와? 밤에 네, 나와요. 밤에. 무슨 부엉이처럼. 밤에. 아침에 안 나오니까 밤에 젊지 나오고. 않습니까? 젊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젊은 피. 다 좋은데 아침에 네. 한 번, 밤에 한 번, 네. 오후에 한 번 나오고 싶습니다. 오후에. 그래요. 오후에도 기대해 보고요. 우리 캐리 정고님이 네. 스타트는 제가 시작해야죠. 역시. 지각봉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앵커 자리 탈환합시다라는. 그렇죠. 예. 최진봉의 근데 해보라. 탈환이 힘든 게 네. 이게 저는 직원이랑 상관없는데 네. 이게 누가 이게 나오게 되면 출연료가 나가요. 제작비가 비싸. 제작비가 붙어서 아니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안 돼요. 슈퍼챗을 예. 쓰고 계시잖아요. 슈퍼챗 한 응? 뭐 1억 정도 들어오고 1억? 저희가 아마 와. 최진 교수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날이 오기를 캐리 하고 장관님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 또 뭐죠? 네. 팬이시죠. 팬. 네, 늘. 찐팬. 1대 0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아니 근데 저는 지난주에 종라인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오마이TV 공식 축에 인기 1위 아니었나요, 제가? 아니었나요? 뭔 소리야? 지난주에? 지난주 박봉규 제가 이기지 않았나요? 신인규가 이겼어요. 종라인의 신인규 승리로. 변호사가 아니, 이겼는데. 확인해 공식 봐야 인기 돼요. 1위 자, 신인규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는 슈퍼챗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종라인이 언제 오게 될지. 저는 오늘 그래도 지난주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 아하. 홈그라운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종라인의 분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슈퍼챗 기다리면서 출발해 보겠는데 이제 탄핵 심판 9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내일 10차 변론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제 국회 측과 또 윤석열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쪽은 여전히 부정선거 얘기만 계속하고 있거든. 네. 한쪽은 이 조서 신문조서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져와가지고 왜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되고 인용이 돼야 되는지 그걸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국회 측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단장이 봐라 이거 진짜 다 끝난 게임 아니냐 끝났다라고 또 선언까지 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제 또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 가지고 계엄을 정당화시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만약에 뭐 네.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여러 번 국정원의 자체 조사도 했고 법원에서 여러 번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없었지만 있다 설사? 하더라도 이걸 계엄을 해요? 아하. 아니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면 수사하면 되지. 수사하고 네. 법적 판단 받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되는 거지. 그걸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냐고요. 군을 보내봐.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네. 원래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네. 전쟁이나 사변이에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전쟁과 사변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법이 없는 주장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증명된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봐라 이거 이런 이따위를 증거라고 내세우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되는 이런 논리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런 걸 하겠냐고. 그리고 그렇네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채택한 거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다 증언한 거잖아요. 그거 다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네. 형사적으로 수사받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아무런 억압 없이 본인이 자유롭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네. 그걸 증거로 채택하니 뭐가 문제예요 대체? 조지오 지금 청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병이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는데 물론 뭐 이제 강제 구인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네. 검찰이 조사한 내용도 변호인이 입회했었던 거는 다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 증거 채택했다고 문제를 삼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안 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주장 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아하. 이런 논리로 따지니까 이건 누가 봐도 탄핵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탄핵이 이게 안 되면 파면이 안 이상하다? 되면 이상한 거라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좀 부정선거 어제 막 부정선거 얘기하느라고 뭐 시간이 없어 딴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떻게 수준 차이, 뭐 수준 차이를 떠나가지고 이게 팩트나 아니면은 위법한 헌법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네. 신성한 법정에서 어떤 정치 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네. 국민들을 속인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행동들을 하느냐 이 비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불법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도대체 처음에는 야당 경고용이다 절박해서 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박수 안 쳐줘서 했고 눈빛 안 줘서 했다. 또 최근에는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아니면 명태균 이슈 때문에 했다. 아니 동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다 동기 한 10가지를 가지고 복합 동기로 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도대체 그 10개 중에 뭔지 뭐 이렇게 실체관계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네. 말을 바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정말 뭐 방어권이 부족하다면서 재판관들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고 있는데 네. 과거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박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한 것까진 좋아요. 네. 아니 기회를 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기회를 줬는데 더 달래요. 그러니까 호의가 베풀어지니까 권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발언 시간 제한하고 그 김기현 대표 말에 의하면은 예. 따발총식 변론기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딱딱딱딱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일정을 딱딱딱딱 잡지 그러면은 뭐 딱띠 딱띠 뭐 이렇게 잡습니까? 아 일정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축구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예. 아니 축구도 월드컵 우리 리그전 하잖아요. 아. 리그전 하면 3일마다 경기합니다. 아니 그걸 따발총식 경기 일정이라면서 보이콧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아니 왜 축구 경기를 120분밖에 안 하냐? 네. 12,000분 해야 된다. 아. 그 선수 맞습니까? 아니 그렇네요. 그리고 선수가 축구장 들어와서 볼을 차야지. 네. 맨날 심판만 가서 멱살 잡아요. 심판만. 매일 가가지고 심판만 괴롭히고 막 음란물 봤다 그러고 집 앞에 가 있고. 아니 선수가 경기장에 안 오고 심판 집에 가 있어요. 선수가. 이거 연봉 줘야 됩니까? 깎아야 그것도 됩니까? 이상하네. 연봉 그것도- 깎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정말. 그것도 참 이상하네. 몰수 해야 됩니다. 몰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모든 행위가 제가 뭐 비유로 좀 재밌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만약에 선수라고 하면은 영구 제명감이다. 전 영구 제명감으로 봅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계속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슈퍼챗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그래요? 드려야겠네요. 김태수님 신인규 곧 새신랑 으쌰으쌰라고 말씀을 아유 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최진봉 1번라고 김태수님 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응원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후타치님 후타치? 일본에서 이제 보고 아우 계시는데 후타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리사시는 박봉규 예. 응원합니다. 저의 최애는 신변입니다. 야, 요거는 또 신인규 쪽으로 카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대 2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께서 세 분 조합 빼면 가족 같아요. 음. 투정쟁이 막내 역할 최진봉 목사님, 앙탈을 달래는 다정한 엄마 역할 신인규 변호사님, 예. 둘을 바라보며 즐기는 아빠 역할 박정호 기자님, 야, 꿀잼 가족 조합 시트콤 같이 재미진 세 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댓글 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슝슝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응원하는 사람들 이름 안 적었기 때문에 이건 네. 박정호 기자 응원으로 제가 넣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디폴트 괄호 열고 신인규라고 좀 되어 있는 것 디폴트가- 같은데요. 안 보이세요? 사람들이 오마이 TV 진짜. 아닙니까? 예, 아 오마이 TV 아니, 얼굴이시니까. 예. 자 이러니까 자, 이렇게 존중합니다. 월요일도 바꾸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뭐 자꾸 월요일날 이상한 사람들. 우리 앙탈 부리는 막내 예. 최진봉 막내라고. 여기서 막내예요. 여기서 다 거꾸로 얘기하고 아니 있어. 지금. 파지티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네거티브 경쟁. 네, 앙탈 부리고
계세요 항상. 재밌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니, 저는 박봉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박봉규 제일 재밌어요. 아니, 시사 밤에 프로그램 나가면 중에서는. 재미없지. 밤에 제일 나가면. 재밌어요, 진짜. 아니, 밤에 말이야. 아니 밤에. 밤에도 재밌긴 한데 네. 제일 재밌다고. 제일 재밌다. 저렇게 다리를 걸치네. 박봉규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박봉규 진짜 너무 박봉규 재밌어요. 원래 해보. 이게 박봉규가 시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원조. 수요일로 하다가 월요일로 더 늘린 것도 네. 박봉규 때문에 한 건데 확대. 이상한 분들 데려와가지고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러시면 됩니까 이상한 진짜? 거기는 박영호. 아니, 그럼 박영호. 영어로 노영이 끝이에요. 김지호에서 야, 박영호. 박영호. 끝이라고. 아, 원래 박인호였는데 인호가 빠지고 지금 영호 이러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그쪽을 마음이 좀- 인규 대신 영희가 들어갔어요. 영희. 그러니까 그쪽을 빼고 다시 박병구를 하라고. 예, 아,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제 윤석열 왜 간 거예요? 왜 왔다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바람 보겠습니까? 바람 쐬러 왔나? 아니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50km 달려서 바람도 50km 쐬고 또 네. 뭘 또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없는데. 근데 이제 네. 경호처나 이런 데서 또 뭐 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 안 되는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게 왔다 갔어요. 아니 증거 조사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네. 어제 일정은 증인 없이 증거 조사만 한다. 이건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이미 무슨 뭐 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안 와야지 처음부터. 왜 나오냐고. 바람 쐬러 나와? 뭐 소풍가?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호송차에 뭐가 있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먹을 걸 감춰놨나 호송차.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이상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미리 이례적인 왔어.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미리 온 거 아시죠? 미리 와서 내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가더라고. 어제, 그 어제. 나는 분장하는 줄 알았지 또. 그랬더니 뭔가 그 미리 와가지고 왜 미리 와서 몇 시간 한 시간 조금 넘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까지 네. 거기서 왜 있었냐고 그러면 뭘 왜 했는지 있었냐? 차 타고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차는 물론 호송차를 타니까 뭐 어떤 네. 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경호원들이 같이 가잖아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대기실에 뭐 대기실까지 뭐 그 알수 조정관들이 없으니까.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나중에 해명이 그런 거잖아. 자기가 이제 말할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몰랐냐고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건 변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놀러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네. 다른 말로 해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니 저는 뭐 그 의혹도 맞고, 그러니까 뭘 먹으러 왔다, 바람 쐬러 왔다도 전 매우 유력하고 또 네. 하나는 논란으로 논란을 늘 덮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가 돌아가면 이게 기사가 또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그동안의 스타일이 자꾸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어제 같은 그런 일을 불필요하게 논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모종의 예. 좀 그런 언론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괜히 이해할 수 와가지고 없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간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독방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낫다라는 좀 그런 평가도 한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뭐 빨리 이제 이 탄핵 심판은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일 이제 증인 신문 세 사람 한덕수, 홍장원 또 거의 조지호. 조지호 전 청장인데 뭐 안 나오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구인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제 뭐 얘기 우리가 했지만은 국회 측과 윤석열 쪽에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증인 불러서도 각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증인들 신문 해봤자 오히려 윤석열 쪽이 없어. 불리할 것 같은데. 한덕수도 지금 국무회의 아니라고 막 그러죠. 그리고 홍장원도 뭐 이 메모 얘기를 하면서 CCTV 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에 도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포즈 있잖아요. 이렇게 예. 팔 이렇게 하는 거. 예. 한동훈 옛날에 압박했던. 아, 그 사진 콜라 하나 봤던 놓고 거. 예, 사진. 예. 되게 제로콜라.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냥 호랑인데 지금은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도 과거에는 굉장히 좀 위압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은 네. 아마 마음 작심하고 올 것 같아요 내일. 그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더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는 불리한 거죠. 뭐 그러는 거죠. 나 노무현 때 총리인데 부총리 총리인데 이런 네. 마음가짐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나 윤석열 윤석열 총리 모르는데 윤 씨 누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 이미 홍장원 차장은 진실의 편에 서기로 이미 결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니 뭐 자꾸 그 여당 쪽에서 이런 비판 많이 해요. 네. 뭐 홍장원 차장의 말이 틀리다. 음. 아니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으면 그게 오히려 조작된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봐야 돼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줄기가 안 바뀌면요. 네. 지연 말단적인 건 저도 어제 일 잘 기억 기억 안 안 나요. 나죠. 어제 일은 잘 기억이 안 어제 나요. 뭐 했어요?
기억 안 나죠? 뭐 먹었는지 기억 안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네. 홍장원 차장에 대한 신빙성을 자꾸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격해도 네. 이미 홍장원 차장은 결심한 사람이고 무엇을 물어봐도 그러니까 진실이 힘이 세잖아요. 뭘 물어봐도 거침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전 아마 내일 윤 대통령 측에는 상당히 저는 부담이 더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을 왜 자꾸 벌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끝까지 그냥 신빙성을 흔드는 그런 차원에서 뭐 이 뭔가 흔들린 게 있으면 그거 잘라가지고 예. 짤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그것도 지지자들한테?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4차, 5차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 대통령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야? 근데 막 8차 오면서 막 박수 안 쳤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네.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내일로 이제 마무리가 증인신문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렇죠. 홍장원 차장의 입에 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또 혹시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홍장원 차장은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 황당하겠어요. 국정원장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길 거고 자기 입장에 자기가 언론에 나와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AI 기억력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냐? 그러면 다 깔아 그러면 CCTV 다 깔아. 초단위로 다 깔아 그러면. 네. 당당해요, 당당해.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세게 얘기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재판관들 물어보면 조금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그렇게 보이긴 했잖아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더 강하게 얘기할 거라고 보고요. 명확한 건 홍장원 차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대우라고 하는 수사단장, 그 네. 방첩사 수사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첩사의 밑에 부대원들 그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 14명의 명단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혼자서 그걸 들었다면 말이 안 되고 뭐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3명이 또 다른 2명, 즉 3명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홍장원 차장이 예를 들면 메모를 적으면서 갑자기 전화가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 그럼 적으면서 빨리 적어야 되잖아.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것도 이게 핸드폰을 만약에 귀에 끼고 이렇게 하고 적으면 제대로 못 적을 수 있는 거지. 빨리빨리 적다 보면 흘려 쓸 수 있는 거고 그걸 좀 다시 적어봐라고 해서 적어냈고 그리고 자기 기억을 해서 한 번 더 적고 그러니까 3가지 버전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바뀐 버전이 아니고 내용은 같은데 확인하는 버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마치 내용이 다른 게 있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조태용 국정원장 나와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지 네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한덕수도 마찬가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와서 대통령한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유리하게 얘기하는 게 뭐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뭐 하이브리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변 전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지도 몰라. 그러나 한덕수 총리를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 아니 이게 무슨 형사재판도 아니고 탄핵재판은 국헌 문란이 있었냐 없었냐 따지면 돼요. 네. 그러면 한덕수한테 들을 말은 그거야.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때때로 윤석열을 도움 주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덕수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초지일관. 그걸 바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건 진짜 자기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쭉 얘기해왔는데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어디서 얘기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들을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면 또 이거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문제가 되는 거냐. 그것만 따지면 돼. 조지호 청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나오다 하더라도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직접 밝힌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뭐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박현수 지금 현재 대행한테 네. 이제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각오를 했다면 지금 와서 말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요. 지금 뭐 몸도 아프고 이런데 자기가 무슨 거기서 거짓말하고 이럴 이유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들은 얘기 그대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측에서는 어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유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네.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 코털을 왜 건듭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홍장원 차장도 진실을 한 5개 정도 협조할 수 있었는데 네. 저렇게 나오면 진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잖아요. 사람 네네. 하나를 바보 만들면서 저렇게 하는 게 조직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판결문 요렇게 써서 그냥 파면할 거를 저렇게까지 사람을 인내심을 시험하면은 네. 얼마나 상세히 다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저렇게 자극하는 거 안 좋다고 보고요. 절차에 대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요즘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절차에 죽고 절차에 사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법조항 찾아보고 왜 이거 안 지키냐면서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역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절차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왜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절차에 협조 안 했습니까? 그때 절차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절차 외치고 예. 자기가 안 지킬 때는 절차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절차에 못 죽는 사람들인데 왜 국무회의도 안 열고 왜 비상계엄 할 때는 왜 절차 다 안 지켰습니까? 그때는 법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윤석열 스타일로 시원하게 갔잖아요. 좀 시원하게 갑시다. 이거를 자꾸 하나하나를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을 낼 수가 없어요. 퇴장감입니다. 퇴장감. 퇴장감.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있는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시간 끌려가는 그런 전술들. 뭐 입만 열면은 부정선거 얘기하고 중국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도 아마 심증을 이제 굳혀가고 있고 거의 이제 3월 중순 안에는 선고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도록 하고